저번부터 읽고 있는 완벽한 원시인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버튼 3번째, 5초의 마법, 호흡. 생각으로는 감정을 막을 수 없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 호흡법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 복식호흡, 명상호흡, 단전호흡. 좋다는 건 안다. 근데 뭔가 거창해서 거부감이 들었다. 복식호흡을 배우라고? 굳이? 어차피 숨은 저절로 쉬는 건데 뭘 또 배워야 해? 싶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고상한 호흡법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30초만 신경 써서 호흡하면 삶이 바뀌는 걸 직접 느낄 수 있다. 발표 직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 상태에서 30초 만에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다. 미치도록 화가 나는 상황에서 1분 만에 냉정해질 수 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10분 안에 기절하듯 잠들 수 있다. 정말이다. 방법을 알기 전에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려 한다. 호흡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하다. 뇌가 그 상태를 곧바로 위기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선사시대의 호흡이 가빠진 상황은 대부분 호랑이에게 쫓기거나 전쟁터에서 싸우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도막이나 전투 직전에 심장을 펌프질해 즉각 움직이도록 하는 동물의 생리 반응이다.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면 뇌는 지금 싸우거나 도망가야 한다 라고 판단해서 심장 박동을 높이고 아드레날린을 분출하고 소화, 면역, 수면 같은 비생존 기능을 일시적으로 꺼버린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호랑이가 덮쳐올 수 있는 상황이니 신체는 소화보다 생존에 에너지를 더 투입한다. 우리는 호랑이에게 쫓기지 않는데도 호흡이 가쁘다. 스트레스, 끊임없는 카톡 알림, 소음에 둘러싸인 현대인의 뇌는 24시간 전시 상황이다. 사자에게 쫓길 때나 나와야 할 가쁜 숨, 분당 20회 이상이 평생 나오고 있다. 이 상태를 만성 과호흡이라 부른다. 숨을 너무 빨리 쉬면 뇌는 오히려 숨이 막힌다고 느낀다. 숨을 많이 쉴수록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결과적으로 산소 공급은 줄어든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왠지 불안한 것은 당신의 뇌가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놓여 있어서다. 감정을 생각으로 다스리려 해도 안 먹히는 이유도 같다. 이미 뇌는 전투 모드인데 생각으로 진정하자 하는 건 커다란 파도 앞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먼저 호흡을 되돌려야 한다. 호흡은 뇌와 몸이 합의하는 가장 빠른 언어이다. 심장을 조종하는 유일한 방법. 심장 박동을 의지로 늦출 수 있는가? 심장아 천천히 뛰어 라고 명령해서 되는가? 불가능하다. 소화 속도도 혈압도 체온도 마찬가지다. 생존에 직결된 기능은 뇌가 자동으로 통제한다. 의지가 끼어들 틈이 없다. 하지만 호흡만은 예외다. 평소엔 자동이지만 원할 때는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다. 호흡은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숨을 들이마시면 심장이 빨라진다. 내쉬면 느려진다. 비유가 아니라 생리학적 사실이다. 들숨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흉곽 압력이 바뀌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증가하면 심장은 더 빨리 뛴다. 반대로 날숨 때 횡격막이 올라가면 심장이 살짝 눌리고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이 느려진다. 호흡은 심장의 리모컨이다. 날숨을 길게 쉬면 심장이 느려지고 심장이 느려지면 뇌는 판단한다. 지금 안전하구나. 감정이 가라앉는다. 원리는 기계적일 만큼 단순하다. 숨을 들이마시면 교감신경, 즉 긴장이 켜진다. 내쉬면 부교감신경, 즉 이완이 켜진다. 특히 날숨을 길게 뱉을 때 환경막이 올라가며 심장을 압박하면 뇌는 이렇게 반응한다. 혈압이 높네. 속도 낮춰. 그래서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 뇌의 작동을 바꿀 수 있다. 불안 회로가 켜졌을 때 호흡 패턴만 바꿔 뇌에 영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야, 지금 안전해. 진정해.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다. 지극히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한숨을 쉰다. 짧게 들이마신 뒤 길게 내쉬는 그 숨 말이다. 실제로는 날숨을 늘려 심박과 각성을 떨어뜨리는 반사적 동작이다. 이 동작은 눌려있던 폐포를 다시 펼치고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으로 되돌리며 심박을 빠르게 낮춘다.
그 결과 뇌는 공기가 충분하다,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는다. 이 반응은 생각이나 의지와 무관하다. 뇌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폭주한 신경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몸의 기본값처럼 내장된 복구 장치다. 문제는 이 한숨이 필요할 때 나오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몸이 급할수록 호흡은 오히려 흐트러진다. 위급한 순간일수록 반사기제는 오작동하거나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새로운 호흡법이 아니다. 이미 작동하는 이 반사를 안정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이다. 무의식에 맡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 생리학적 한숨이 뇌를 멈추게 하는 자연 반사라면 이제부터 소개할 호흡은 그 반사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호흡 버튼이다. 3가지 상황, 3가지 증명. 호랑이에게 쫓기던 원시인이 간신히 도망쳐 나무 그늘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긴 한숨을 내쉰다. 날숨이 길어지면서 심장이 느려지고 몸 전체가 이완된다. 위기 해제. 원시인의 뇌는 이 신호를 정확히 알아들었다. 빠른 호흡은 위험, 느린 호흡은 안전. 현대인에게 이 회복의 한숨이 없다. 호랑이는 사라졌지만 대신 카톡 알림이 24시간 울린다. 추격전은 끝났는데 나무 그늘에 앉아 쉴 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한숨을 재현해야 한다. 원시인이 호랑이를 따돌린 뒤 자연스럽게 했던 그 호흡을 우리는 수동으로 눌러야 한다. 555 호흡은 일상용이다. 5초 들숨, 5초 멈춤, 5초 날숨.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잠시 멈춘 뒤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다. 3번 반복하면 총 45초. 회의 전 긴장될 때, 짜증이 치밀 때 써라. 4, 7, 8 호흡은 긴급용이다. 4초 들숨, 7초 멈춤, 8초 날숨. 4에서 5회 반복하면 된다. 날숨을 들숨보다 2배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극도의 불안이나 분노, 불면이 덮칠 때 이 호흡은 심박수를 낮추고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당신은 언제 가장 감정에 휘둘리는가? 그날 하루의 일이 한 번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잠들기 직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 때? 사람들 앞에 서기 직전? 이 3가지는 전혀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동일하다. 심장이 경직되고 뇌가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나는 감정을 다스리지 않는다. 심장의 리듬을 바꿀 뿐이다. 잠도 분노도 긴장도 해결했다. 지금부터 심장의 리듬을 바꾸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 첫째, 잠이 오지 않는 밤. 어젯밤에도 글을 쓰다 흥분해서 새벽 2시까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계속 돌아갔다. 4, 7, 8 호흡을 시작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고 5번을 반복했을 때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평소라면 1시간은 뒤척였을 텐데 10분 만에 기절하듯 잠들었다. 둘째, 미치도록 화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쿵거린다. 예전 같았으면 책상을 내리치고 화를 냈을 수 있다. 대신 1분간 호흡한다. 플라세보 효과인가 싶을 정도로 감정은 빠르게 차분해진다. 스스로 놀라고 대견하게 느껴진다. 감정을 섞지 않으니 오히려 대화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셋째, 공식 석상에서 발표를 앞두거나 남들 앞에 섰을 때 5,000명이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오면 긴장하게 된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는다. 들어가기 전 30초간 5, 5, 5 호흡을 한다. 심장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안정되고 생각이 정리된다. 신기하게도 긴장은 가라앉고 그 자리는 자신감으로 채워진다. 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긴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야. 3가지 상황 모두 생각을 바꾼 게 아니다. 심장의 리듬을 바꿨을 뿐이다. Zone 2, 심장을 속이는 법. 심장의 리듬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다. 천천히 달리는 것, Zone 2 달리기다. 3년 전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심장이 기계처럼 너무 일정하게만 뛰면 뇌는 아직 위험에 있다 라고 해석한다. 반대로 심장이 유연하게 뛰면서 박동 간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면 뇌는 호랑이가 사라졌구나 라고 인식하고 안정된다. 이 박동 간격의 자연스러운 흔들림을 심박 변이도라고 부른다.
현대인의 심장은 이 흔들림을 거의 잃어버렸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심장은 빠르든 느리든 비슷한 간격으로만 뛴다. 변화가 없다는 건 긴장을 풀 수 없다는 신호다. 뇌는 같은 결론을 반복한다. 아직 위험하다. 아직 달릴 준비를 해라. 아무 일도 없는데 심장은 경직되고 뇌는 24시간 호랑이가 근처에 있다고 착각한다. Zone 2 달리기는 이 경직을 풀어준다. 천천히 달리면 심장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강도로 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의 유연성이 회복된다.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심장은 더 부드럽게 뛰고 뇌는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불안이 사라진다. 나는 글을 오래 쓴 날이면 반드시 15분간 천천히 달린다. 돌아오면 뇌의 전투 모드가 해제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장이 굳지 않게 관리하고 호흡이 망가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첫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 하루 8시간 앉아있으면 횡격막이 8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는 뜻이다.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구겨져 앉아있으니 복부가 눌린다.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갈 공간이 없다. 그 결과 가슴으로만 깔짝거리는 흉식 호흡을 한다. 폐는 구조적으로 하부에 혈관이 더 밀집해 있어 아래쪽까지 써야 산소 교환 효율이 높다. 하지만 가슴으로만 숨을 쉬면 폐의 용량의 50%도 쓰지 못한다. 50분마다 일어나라. 서 있기만 해도 척추가 펴지고 횡격막이 해방되어 호흡이 길어진다. 나는 50분 앉아 있었다면 10분은 잠시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 비행기를 탔을 때도 50분에 한 번은 화장실 앞에서 스튜어디스에게 양해를 구하고 1분간 스트레칭을 한다. 둘째, 다른 버튼들을 눌러라. 호흡이 가빠지는 근본 원인은 불안한 뇌에 있다. 수면, 햇빛, 걷기 버튼을 눌러 편도체를 진정시키면 호흡은 저절로 따라온다. 호흡은 뇌와 몸이 합의하는 가장 빠른 언어다. 생각은 0.2초 후에야 도착하지만 호흡은 즉시 심장을 바꾸고 심장은 즉시 뇌를 속인다. 복식호흡, 명상호흡 같은 거창한 이름은 잊어라. 딱 한 문장만 기억해라. 깊게 들이마신다, 멈춘다, 천천히 내쉰다, 5회. 뇌의 효율을 바꿔주는 호흡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깊게 들이쉬고 멈추고 길게 내쉬고 한번 이 호흡법 자기 전에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엄청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